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증시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1%까지 빠지고 또 제조업 지표가 4개월 연속 부진하면서 시장의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걸음 다가오는 모습 속에 이 지난 오펙의 감산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여기에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총재가 또 나와서 발언을 했죠.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발언 등 여기에 테슬라의 하락 등까지 해서 간밤 사실 미 증시는 녹록지 않은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장 마감 직전에 일정 부분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돌려세우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나마 양호하게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2차전지 몇몇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세를 내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2차전지가 굉장히 좀 힘든 모습 속에 반면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에서 상승하고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간 2차 전지에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다른 쪽 섹터에도 일부 전이가 되면서 다른 섹터들은 뭐 양호하게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결론을 뭐 이 글에도 적어 놨겠지만은 과도하게 높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얼마를 더 먹을 생각으로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 매매할 자신이 있다, 손절 잘 잡고 그 위에서 파도 타기를 잘하는 뭐 특급 프로 서퍼가 된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위에서 수익만 낸다면 뭐 종목이 100배 올랐다 한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은 최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반등할 때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반등을 기다렸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 손실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이 이 고통이 배가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을 많이 추천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매매는 할 수 있어요. 매매는 할 수 있지만은 추천은 드리기가 참 뭐한 게 요새 2차 전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로봇, AI 등 최근에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군들 거의 뭐 한 3개월 가까이 다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단기 조정일지 뭐 중기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은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로봇, AI, 반도체 최근 강세 종목 전반적 조정 양상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및 그간 못 갔던 2차전지 업종 내 순환매와 시장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난이도가 여러분들 상당히 높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뭐 시장은 아주 불꽃처럼 쏘아 올리고 시장에 뭐 종목군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등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시장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 바로 추격해서 따라잡는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왜? 지수가 고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시장 모습을 보면 이쪽이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연구개발도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오락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2차전지 섹터와 일부 게임 섹터 등이 제약바이오, 엔터미디어가 시장을 지켜준 형국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와 엔터미디어 섹터가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셀트리온, 삼바 뭐 대부분 제약바이오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알테오닌이 17%, 뭐 제넥신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오늘 다 올랐어요. 제약바이오가
뭐 시장에서 다 올랐고, 제약바이오 빠진 거는 뭐 얘는 제약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제약바이오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상승한 그런 날이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종합을 보면 뭐 시장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죠. 거의 강보합과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오후장 1시 이후에 그리고 11시 기점에 한 차례씩 뭐 고점 대비해서 뭐 0.5%를 뺄 때도 있고, 고점 대비해서 1%를 뭐 1시간 동안 급락을 시켜버리는 이 두 번의 낙하가 오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굉장히 컸고,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없었다. 그 외 종목군들은 별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영 끝났나? 왜? HP 테크놀로지 급락 두드러 맞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반등하는 둥 만둥 해서 끝났나 생각하고 있었더니 시간에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종목군들이 대안 종목이 없다 보니까 또 다 시간에서 날리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지수의 변동성을 보면은 아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다가 툭툭 참 변동성이 큰 시장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최대한 낙폭이 멈추는 구간까지, 혹은 예를 들면 내가 지수를 이렇게 펴놓고 봤을 때 뭐 5일선의 구간이 뭐 이런 자리 있다라고 하면 이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정도에서 어떤 종목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네. 뭐 어중간한 자리에서 여기서 깨졌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5일선이라든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계획하면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전업을 하고 있고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서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회사에 있다면은 그게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걸 체크하고, 내가 매매를 할 것이라면 체크를 하고 봐야 예상보다 깊은 하락에 손실을 회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준비한 거 읽어보죠. 4월 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의 강력한 상승이 동반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제조업 지표에 4개월 연속 부진이 예상치 하회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오펙 감산 이슈에 이 정유주 올라가고 막 그랬죠. 이에 따라서 이 블라드가 또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 등, 또 테슬라의 추가 가격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테슬라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의 시장이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3월 말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2차전지 셀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 속 리튬 관련된, 특히나 리튬 플러스 계열 종목들만 줄줄이 날아다니는 모습과, 그간 소개받았던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전해액 섹터로 업종 내 일부 순환매 모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회사가 올랐죠? SKI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내에서 뭐 글로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분리막 1위 회사입니다. 동박, SKC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동박 1위 회사입니다. 전액 오늘 엔캠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액 1위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1위 기업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3대 소재, 4대 소재 내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안에서 엄청나게 이 집중된 흐름이, 수급이 쏠려서 가는, 아주 어찌 보면은 잘만 박자 타면은 대박이고 잘못 박자 타면 쪽박인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또한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더 간다면 900p 정도 볼 수 있을 듯 하지만,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섹터가 갈지 하루하루가 예측 불허의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요, 저는 그래요.
아직 바닥권에서 덜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유한다든지 잡는다든지 한다면 그냥 시장 믿고 잘 들고 있는 것이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장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고점이라고는 말을 안 했고,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죠. 그런데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들어온 유동성이 이제 뭐 2차 전지를 바로 급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수혈을 해 가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맞춰가는 이 플레이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지수를 버티게 만들어야, 예를 들면 내가 메이저고 하면 2차 전지를 더 팔아먹겠죠, 개인들한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드로 리튬이나 금양이나 AI 종목이나 로봇 종목이나 아무튼 심각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진입을 안 하면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 진입을 안 하면요, 최근 말 그대로 미친 시장에서 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금야금 우리가 돈을 주식시장에서 벌다가 한 방에 깨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한 방에 큰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큰 손실을 안 보는 전략을 최대한 강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을 보면 장 초반 폭발적인 상승세가 진행될 때 호가를 보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수 물량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시장가 매수가 엄청남을 저는 느낍니다. 체결창을 세팅해서 길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 주문이 쭉 나오고 매도도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통에 상당 부분 조심을 하고 보다 보니 어쩔 때는 저도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매의 틀 안에서, 원칙 안에서 진행을 해야 잘못된 습관이 들지 않겠다라고 저는 항상 다짐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이러하더라도 다음의 시장에서는 안 먹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시장가로 밀어 넣었는데 이 말 그대로 지금처럼 후속 매수세가 없이 바로 빠져버린다면 이 잘못된 습관이 큰 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금일 시장은 2차 전지 업종 내 일부 순환매와 광물의 중요성에 따른 리튬, 니켈, 구리 등 관련 광물 섹터, 그리고 바이든의 발언에 영향일지 혹은 AACR을 앞두고 순환매를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온지, 이건 사실 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그나마 시장을 들어 올려준 장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제약바이오의 각각의 파이프라인의 단계와 중요도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밤에 시간이 되면 라이브를 방송을 한번 켜볼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또 집에 애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내 오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했던 종목군들만 좀 눌림으로 봐볼 계획이고요. 포스코, LNF, 에코프로. 근데 이제 LNF와 세로닉스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같은 날 저도 사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야간에 차트를 다 그려서 정리해 줬던 게 세로닉스, LNF에 대한 매매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은 사실 LNF와 세로닉스를 좀 봤어야 되는 날이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갭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제 상따를 잘했던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외에 1등을 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구리 관련해서 종목군들 추후 조정이 있을 때 조정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발표가 나서 줄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급등을 할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볼 계획이고, 제약바이오 일단 상한가가 4개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한가 4개가 나와서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GI 이노베이션 정도는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장외에서 한 8천억 정도 거래됐던 종목이었는데 아마 이 SVB뱅크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게 좀 박해졌나봐. 제가 볼 때는요, 박해져서 그렇게 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시리즈 B 투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된 그 돈들이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19,000원이나 아무튼 2만원 아래권에서 이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 버려서 동반에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장애 종목 때부터 알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꾸준히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대박이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봐셔도 될 것 같고, 뭐 그 밖에 게임주들 뭐 일부 종목군들 있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파마리서치가 저는 좀 보여지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라주란인가 아마 있죠. 파마리서치의 제품인데 그게 이제 이 품절되고 막 그런 모습들이 파마리서치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 오늘 뭐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라 뭐 코멘트는 제외하고 시간의 종목군들만 좀 보죠. HB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 옆에서,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간 뭐 관련 테마로 엮였던 뭐 종목군들 거의 주상한가 형태로 다 올랐기 때문에 내일 갭이 다 많이 높게 뜰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 선인 것 같네요. 자, 시장은 사실 뭐 별로 볼 게 없어서 그냥 시장은 보지 않겠습니다. 뭐 시장 더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고,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쇼크 나와서 급락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좀 고려를 그때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교환사채죠. 교환사채 발행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좀 밀릴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얘도 반도체는 지금 너무 안 좋네요, 종목들이.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위에서 좀 버티는데 오늘의 캔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캔들이죠. 예를 들면 이 캔들이 돌파되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캔들이 돌파되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또 밀리게 되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못 가니까 코스피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실적 반등 흐름 정도다 라고 봐야 되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셌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를 많이 터쳐 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쇼커버링 성격 정도만 반등하지 않을까,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SKC 동박 1위 회사인데요. 시간외에서 테슬라 향으로 SK 넥실리콘이 1조 이상의 이 대량의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일단 좀 올라왔는데 내일 아마 시가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시가 뜨고 좀 밀렸을 때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저도 입질 매수만 좀 떨어질 때 좀 들어갔다가 시간 외에 첫 타임에 빠질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그냥 시간 외 막 타임에 나머지 물량은 일단 다 털고 나왔습니다. 내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연 이틀 개인이 일단은 단기간에 7천억을 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많이 밀렸을 때 이 하단 언저리 혹은 이런 구간들 34만 얼마. 근데 잘 하면 또 이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철강의 실적 쇼크가 나와서 빼준다면 한번 받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고요. 다시 자, LNF 오늘 테슬라 이슈 때문에 좀 오전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좀 바로 들어 올려주고 오후에 시장 같이 무너지면서 좀 빠졌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전에 하락할 때 이런 구간들 왔으면 잡고 대응을 충분히 오전은 해봐도 됐을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로닉스가 시간에 좀 급등인데요. 시간의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일단 내일장 세로닉스 위주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보아야 되고, 에코프로라든지 종목군들이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지금 종가상 단 한 번도 11선을 이탈은 한 흐름이 없었습니다. 종가상 장중에는 11선을 이탈하지만은 종가상은 없었는데 종가상 11선을 이탈하면 당연히 21선이 그 다음에 기다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라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부담되는 자리여서 신규 진입은 절대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수많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는데요. 뭐
밀리는 걸 보면은 이 후발 종목군들이 훨씬 많이 밀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고요. 과거 보시죠. 다른 거 다 죽어도 셀바스 AI만 올라가는 것. 왜? 대장주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죽어도 코나는 더 늦게 죽는 거. 나머지 뭐 AI 종목군들 돌려보면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물리더라도 대장 종목 물려야 반등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빠질 때는 철저하게 대장 종목 위주의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이 연 이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니켈 이슈를 바탕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내일 이제 3연속 상한가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도 굉장히 지금 급등주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요새 시장이 자이글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무한 급등주 흐름을 너무 많이 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내일 시가캡 뜨고 좀 밀렸다 다시 끄집어 올리는 힘의 T 상한가를 또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저는 계획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EV 첨단 소재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매매하고는 쉽지는 않네요. 별로 매매하고는 쉽지는 않은데 이 종목군들이 또 이렇게 정신없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긴 하지만 일단 지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관련된 종목을 그 PNT를 오늘 저점에 잡을까 하다가 뭐 2차전지 하도 밀려서 좀 못 잡았는데요. PNT도 이 장비 관련해서는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신고가를 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파트별로의 대장주들은 지금 다 좋은 모습이라 이런 종목군들 내일 함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뭐 엔캠이라는 종목 굉장히 강했죠. 저는 이건 나중에 밀리면 매수에 대응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DB하이텍은 저는 오늘 문자로 회원님들한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81,000원에다가 81,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를 한 번에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뭐 어찌됐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쭉 밀리겠죠. 쭉 밀리고, 또 단기간에 들어왔던 뭐 강성부도 이게 뭐 좀 물량 조절을 하고 가지 그냥 가겠습니까? 매도가 좀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모펀드에서라든지 기법에서라든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쭉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 편입 의사가 매우 높게 갖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나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이 6%가 올랐고, 셀트리온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동반한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전까지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를 눌림을 좀 보려고 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매매를 좀 하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눌림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짧게 매매를 하고 장 후반에는 매매를 좀 하지 않았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있는데 알테오젠이 일단은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쳐서 종가까지 올리는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 뭐 젠큐릭스가 빠르게 상한가를 가졌고, 엔토텍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종목군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막 이것저것 치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특별하게 영향가 있는 상한가가 아니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벤치마킹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오늘 다 시장에서 좋았다.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AACR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별로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하고 뭐 따상 없이 그냥 약간 급등한 이후에 좀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항상 저도 이거 우리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항상 신규 상장주는 시가의 돌파가 중요하다. 시가의 돌파가 중요하고 매물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했죠. 저는 이거 내일 밀리면은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0%입니다. 시리즈 B 뭐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 분명히 빠져나가는 엑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 물량이 아직은 저는 소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면서 대응을 할 건데 내일 아무튼 이 종목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뭐 회원님들하고 이제 보면서 한 이 정도부터 이제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어제부터 여기서는 약간의 돌파를 기대했지만은 당연히 시가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1시에는 밥 먹고 딱 밥 먹었죠. 밥 먹고 오니까는 이미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난리가 나서 매매를 못 하다가 오후에 좀 눌렸을 때 들어가서 사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마지막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목은요. 마무리를 짓고 좀 대응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종목은 좀 봤는데 뭐 그렇다 할 뭐 종목군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스캘핑 몇 번 하고 뭐 시장 약간 관망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뭐 태경케미 이거 하나 오늘 아침에 살짝 물려가지고 여기서 물려서 뭐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다가 추가 매수는 안 했고 다시 올라올 때 그냥 정리를 하고 마감이 됐던 것 같네요. 자, 내일 시장은요. 내일 시장은 어찌됐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대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디스플레이 쪽은 갭이 많이 높겠죠. 높은 쪽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